캠트로닉스는 OLED 시각, 반도체 소재, 무선 충전, PCB SMT,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비중은 전자 부분이 크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OLED다. OLED 공정과 기술 변화 등 OLED를 중심으로 캠트로닉스에 대해 알아보자. OLED 공정부터 알아보자. 이쪽 개통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야라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대부분 신한증권의 IT OLED는 하이브리드 OLED 라는 리포트를 참고했다. OLED 패널 공정은 크게 TFT, 증착, 인캡,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TFT는 유리기판 위에 스위치를 만드는 공정이다. 스위치는 외부 신호를 받아 각 픽셀을 구동하는 역할을 한다. TFT는 트랜지스터에 사용된 제품에 따라 ASI, LTPS, XR, LTPO로 나눌 수 있다. 증착은 TFT 위에 OLED 소재를 얹는 공정이다. 역할에 따라 발광층과 공통층으로 나뉜다. RGB OLED에서 발광층은 FMM, 공통층은 OMM을 사용해 증착한다. 하이브리드 OLED에서는 투 스택 텐덤을 적용한다. 단순히 소재 기업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소재 증가보다 공정 장비 확장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한다. 인캡은 수분과 공기로부터 OLED 소재를 보호하는 얇은 막이다. 리지드 OLED는 유리, 플렉서블과 하이브리드 OLED는 TFE를 사용한다. 리지드 OLED는 유리기판을 얇게 하는 Thin Glass 공정을 추가한다. 캠트로닉스의 Thin Glass 공정은 0.5T 수준의 원장 두께를 0.2T 두께로 시각하는 공정을 말한다. 6세대 기준 유리기판 강화 및 경박 단소화가 목적이다. 후공정에는 크라이빙, 라미네이션, 모듈링, 테스트가 있다. 크라이빙은 원장 위에 준비된 셀을 잘라내는 공정이고, 라미네이션은 디스플레이 위에 필름을 붙이는 공정이고, 모듈링은 PCB와 DDI 부착 등 세트와 결합하는 공정이고, 품질 테스트하는 테스트 공정이 있다. 캠트로닉스에 주목하는 건 맥북과 아이패드 프로의 OLED 탑재 때문이다. 올해 출시될 아이패드 프로부터 OLED를 탑재, 이후 맥북 및 다른 아이패드 모델에도 OLED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이패드, 맥북의 OLED는 기존 아이폰 OLED와 다른 공정이 사용된다. 아이폰 OLED는 플렉서블 OLED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맥북과 아이패드는 플렉서블 OLED가 부적합하다. 플렉서블 OLED의 PI 기판은 대화면에서 뒤틀림 현상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리지드, 플렉서블, 하이브리드 OLED 구조를 통해 알아보자. 리지드 OLED는 하부에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딱딱한 OLED다. 전통적인 OLED다. 휘어짐이 없어. OLED, 소재를 덮는 봉지층 역시 유리를 사용한다. 여기가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유리 봉지층의 시각을 담당한다. 반면 플렉서블 OLED는 하부에 PI 용액을 사용한다. 유리기판에 비해 얇지만 별도의 경화 공정이 필요하다. 유리기판 위에 PI 용액 도포 후 경화되면 기판을 제거한다. 말 그대로 유연한 형태의 OLED 패널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대화면에선 주름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처럼 작은 디스플레이엔 문제없지만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대화면은 한계가 있다. 하이브리드 OLED는 리지드와 플렉서블 OLED를 섞은 구조다. 하부에는 유리기판을 사용하고 상부 봉지재는 플렉서블 OLED의 TFE막을 사용한다. 하부에 유리기판이 사용되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시각 공정이 필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 하이브리드 OLED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하이브리드 OLED는 리지드 OLED에 비해 얇고 플렉서블 OLED에 비해 공정이 줄어 경제적이다. 매출을 알아보자. 크게 전자사업과 화학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 태양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전자사업과 화학사업도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하다. 무선 충전과 자율주행은 종속회사로부터 나온 매출이다. 본사만 보면 PBA와 반도체 재료 등에 사용되는 케미칼,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다. 특히 올해는 케미칼의 ON-PMA와 아이패드의 하이브리드 OLED 채택에 따른 싱글레스 시각 공정 확장이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 PMA란 페인트, 농약, 세정제 등 원료로 사용되던 제품인데 4N-PMA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ON-PMA는 EUV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레지스트의 구성 성분이다. 이미 시생산은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용 재료는 고마진 사업이다. 보통 10에서 15%의 마진이 남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캠트로닉스의 케미칼 부문은 공업용 위주인 저마진 사업이었다. 올해 ON-PMA 매출이 본격화되면 OPM 역시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캠트로닉스의 TG 시각 공정은 과거 LCD 시절부터 초기 리지드 OLED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플렉서블 OLED 시장이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 필요 없으니까 작년 말 솔브레인도 포기했다. 이제 국내에 남은 업체는 캠트로닉스 하나뿐이다. 올해 OLED 아이패드 생산이 본격화되면 캠트로닉스 매출 상승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플렉서블 OLED 확산에 따른 매출 악화, 저마진 공업용 화학재료 등 고마진 사업 부족으로 과거 OPM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올해는 ON-PMA 생산과 하이브리드 OLED TG 시각 공정의 원년이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동 비율은 이제 간신히 100%를 넘었다.
부채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 아래로 내려왔다. 2023년 금융비용만 265억이 나올 정도로 채무가 많은 편이다. 23년 영업이익은 191억이다. 주가 흐름을 알아보자. 월봉상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상승기 이후 고점을 조금씩 낮추며 등락을 반복 중이다. 주봉을 보면 지난주 트렌드라인 상단을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봉으로 시계열을 좁혀보자. 2023년 말 상승 후 4개월의 도정을 거쳐 전고점을 돌파하는 급등이 나왔다. 과거 유류기판용 시가격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는 이력 때문인데 현재 사업상 유류기판과의 관계성은 약한 편이다. 그저 테마일 뿐 그럼에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 이목을 끌기엔 유리하다. 아이패드 OLED 출시와 반도체용 ONPMA가 재차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